25년간 포트 베닝 스나이퍼 스쿨에서 교관으로 근무해온 제임스 맥도웰 상사입니다. 전 세계 최정예 스나이퍼들을 배출해온 우리 학교는 나토 회원국은 물론 이스라엘, 호주 등 동맹국 특수부대원들의 필수 교육과정이기도 합니다. 우리는 그동안 수많은 전설적인 스나이퍼들을 배출했고 이라크, 아프가니스탄 등 실전에서 그들의 능력이 입증되었죠. 그날도 평소와 다름없는 아침이었습니다. 교관실에서 다음 주 훈련 계획을 검토하고 있는데 지휘부에서 긴급회의 소집 연락이 왔습니다. 처음엔 새로운 훈련 과정이나 장비 도입 관련 브리핑일 거라 생각했죠. 하지만 회의실에 들어서자마자 분위기가 심상치 않다는 걸 느꼈습니다. 사령부에서 내려온 고위 장교들이 자리를 지키고 있었고 낯선 서류 뭉치가 책상마다 놓여 있었습니다. 다음 달부터 한국군 특등사수가 우리 학교의 객원 교관으로 부임할 예정입니다. 순간 회의실이 웅성거리기 시작했습니다. 25년 역사상 처음 있는 일이었죠. 외국군을 교육하는 것은 일상적이었지만 외국군 출신이 우리의 교관이 된다는 건 상상도 못한 일이었습니다. 잠깐만요. 한국군이라고요? 옆자리의 마이크가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우리가 한국군에게 배울 게 있다는 겁니까? 지휘관은 차분히 서류를 펼쳤습니다. 이 사람은 한국군 특등사수 출신으로 600m 거리에서 10발 연속 15cm 그루핑을 기록했습니다. 강풍 속에서도 500m 표적을 7발 연속 명중시켰고 데이터를 듣고 있자니 등줄기가 서늘해졌습니다. 제가 기록한 최고 성적이 600m에서 20cm 그루핑인데 그것도 완벽한 기상 조건에서였습니다. 말도 안 되는 소리군요. 20년차 베테랑 교관인 스티브가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마 측정 오류겠죠. 실전 경험도 없는 아시아 군대가 그런 수준일 리가. 지휘관은 묵묵히 동영상 하나를 틀었습니다. 영상 속에는 한 사람이 연속으로 사격하는 모습이 담겨 있었고 매 발마다 정확히 표적을 관통하는 모습이 슬로 모션으로 재생되었습니다. 이건 지난달 국제군사평가단이 입회한 자리에서 촬영된 영상입니다. 측정 오류 같은 건 없었어요. 회의실은 다시 조용해졌습니다. 누구도 쉽게 말을 꺼내지 못했죠. 우리가 불가능하다고 여겼던 기록을 한국군이 달성했다는 사실이 믿기지 않았습니다. 그는 다음 주 월요일부터 근무를 시작합니다. 여러분들도 알다시피 우리 스나이퍼 스쿨의 성적이 최근 몇 년간 정체되어 있었죠. 이번 기회를 통해 새로운 기술과 노하우를 배우길 바랍니다. 회의가 끝나고 교관실로 돌아오는 길에 마이크가 제게 말을 걸었습니다. 월요일이 기대되지 않습니까? 맥도웰. 그들이 정말 그런 실력이 있는지 두 눈으로 직접 확인해 볼 수 있겠네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지만 마음 한켠에서는 불안감이 일었습니다. 우리가 알지 못했던 더 높은 수준의 기술이 존재한다는 사실이 조금은 두렵게 느껴졌기 때문입니다. 월요일 아침, 우리는 예정된 시간보다 일찍 사격장에 모였습니다. 한국에서 온 교관을 시험해보자는 묘한 긴장감이 감돌았죠. 그리고 정확히 8시, 그가 나타났습니다. 키 180cm 정도의 평범해 보이는 체격, 특별히 눈에 띄는 것 없는 외모였습니다. 김준호 대위, 28살이라고 자기소개를 했죠. 놀라웠던 건 그의 유창한 영어였습니다. 우리가 흔히 아시아 군인들에 대해 가졌던 선입견과는 전혀 달랐죠. 먼저 제 사격을 보여드리겠습니다. 그의 목소리는 차분했습니다. 600m 거리, 10발 연속 사격입니다. 누군가 작게 비웃었습니다. 600m는 엘리트 스나이퍼들도 부담스러워하는 거리죠. 게다가 이날따라 초속 8m의 강풍이 불고 있었습니다. 베테랑 교관들조차 이런 조건에서는 사격을 미루는 게 일반적입니다. 준호는 자신의 장비를 우리가 쓰는 M24와 비슷한 소총이었지만 조준경 세팅 방식이 달랐습니다. 그의 손놀림은 마치 예술가처럼 섬세했습니다. 저 자세 보셨습니까? 스티브가 귓속말로 말했습니다. 전형적인 교과서적 자세군요.
실전에선 먹히지 않을 텐데. 하지만 그 다음 순간 우리의 모든 선입견은 완전히 무너져 버렸습니다. 탕 첫 발이 터지자마자 600m 밖 표적에서 명중 신호가 올라왔습니다. 놀라운 건 그의 발사 간격이었습니다. 보통 장거리 사격은 바람을 잇고 호흡을 가다듬는데 시간이 걸리지만 그는 마치 자동화기처럼 일정한 간격으로 방아쇠를 당겼습니다. 탕탕탕. 매번 똑같은 자세, 똑같은 호흡으로 10발을 쏘는데 걸린 시간이 고작 40초. 그리고 모든 탄이 15cm 그룹 안에 명중했습니다. 이건 불가능한 일입니다. 25년차 베테랑 교관인 제가 할 수 있는 말은 그게 전부였습니다. 준호는 담담하게 말했습니다. 이건 한국 특등사수 과정의 기본 요구 조건입니다. 우리는 이것보다 더 혹독한 환경에서 훈련합니다. 그의 말에 모두가 침묵했습니다. 우리가 극한의 조건이라 생각했던 것이 그들에겐 기본이라니. 제가 놀라운 건 따로 있습니다. 준호가 계속해서 말했습니다. 방금 제가 보여드린 건 우리나라 특등 사수들이 쓰는 구식 기술입니다. 최근에는 더 발전된 사격수를 개발했죠. 그 말을 증명하듯 그는 이번엔 서서 사격을 시작했습니다. 보통 장거리 사격은 엎드린 자세가 기본인데 서서 하는 건 정말 본 적이 없었죠. 하지만 결과는 더욱 충격적이었습니다. 10발 중 8발이 10cm 그룹에 들어갔고 나머지 2발도 15cm를 벗어나지 않았습니다. 이게 어떻게 가능한 거죠? 마이크가 물었습니다. 우리는 호흡과 심박수를 완벽하게 제어하는 기술을 개발했습니다. 자세나 환경보다 더 중요한 건 신체의 미세한 떨림을 제어하는 능력이죠. 그날 저녁 교관실에 모인 우리는 한동안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우리가 알던 사격의 정석이 완전히 부서진 날이었으니까요. 이제 이해하겠습니다. 스티브가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왜 그가 이곳에 온 건지. 우리는 곧 더 큰 충격을 맞이하게 될 줄 몰랐습니다. 그의 진짜 실력은 이제부터가 시작이었으니까요. 다음 날 준호는 우리에게 한국의 특등사수 훈련 과정을 소개했습니다. 파워포인트에 띄워진 첫 화면을 보고 우리는 입을 다물지 못했습니다. 특등사수 선발과정 합격률 0.7%. 마치 오타가 아닌가 싶었습니다. 우리 스나이퍼 스쿨도 까다롭기로 유명하지만 합격률은 대략 15% 정도입니다. 그런데 1%도 안 된다니. 매년 3,000명 이상이 지원하지만 최종 선발되는 인원은 20명 내외입니다. 준호가 설명을 이어갔습니다. 첫 주는 기초 체력 테스트인데 보통 2단계에서 80%가 탈락합니다. 스크린에 비친 영상은 충격적이었습니다. 영하 15도의 설산에서 20kg 장비를 메고 8시간 동안 한 자세로 엎드려 있는 훈련생들. 그들의 몸에는 눈이 수북이 쌓여 있었습니다. 움직임이 감지되면 즉시 탈락입니다. 실전에서 스나이퍼는 12시간 이상 한 자세로 대기할 수 있어야 하니까요. 마이크가 손을 들었습니다. 하지만 그렇게 오래 움직이지 않으면 근육이 굳어서 정확한 사격이 불가능할 텐데요. 준호는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특별한 호흡법을 개발했습니다. 산소 소비를 최소화하면서 근육의 탄성을 유지하는 방법이죠. 이걸 우리는 귀신숨이라고 부릅니다. 그는 이어서 놀라운 통계를 보여줬습니다. 한국 특등사수들의 평균 실탄 소모량은 연간 48,000발. 미군 스나이퍼의 4배가 넘는 수치였습니다. 우리는 근육 기억을 극한까지 끌어올립니다. 눈을 감고도 총을 조준할 수 있어야 하죠. 실제로 최종 평가에서는 야간 눈 가리고 사격도 실시합니다. 교실은 다시 한번 조용해졌습니다. 우리가 알던 훈련의 개념이 완전히 달랐습니다. 가장 중요한 건 정신력 훈련입니다. 준호가 마지막 슬라이드를 보여줬습니다. 우리는 72시간 동안 물 한 모금 없이 진행하는 지옥의 행군을 합니다. 이때 2km 거리의 표적을 명중시켜야 하죠. 잠깐만요. 제가 끼어들었습니다. 2km라고요? 그건 물리적으로 불가능한.
준호는 태연히 동영상 하나를 재생했습니다. 탈진 직전에 훈련생이 떨리는 손으로 방아쇠를 당기고 2.2km 밖의 표적이 명중되는 순간이었습니다. 불가능해 보이는 일을 가능하게 만드는 것. 그게 한국 특등사수의 정신입니다. 준호의 말에는 자부심이 가득했습니다. 그날 저녁, 우리는 오랫동안 대화를 나눴습니다. 우리가 알던 스나이퍼의 한계는 어쩌면 우리 스스로 만든 벽일 뿐이었는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내일부터는 실전 훈련을 시작하겠습니다. 준호의 마지막 말에 우리 모두의 등줄기가 서늘해졌습니다. 이제부터가 진짜 시작이라는 걸 직감적으로 알 수 있었으니까요. 준호가 우리 학교에 부임한 지 한 달째, 매년 실시하는 특수부대 합동훈련 시즌이 다가왔습니다. 네이비실 팀과 델타포스에서도 각각 4명씩 참가한 그야말로 미군 최정예들의 모임이었죠. 우리끼리 내기라도 할까요? 델타포스의 존슨이 희죽 웃으며 말했습니다. 한국인 교관이 얼마나 버틸 수 있을지. 그들은 아직 준호의 실력을 몰랐습니다. 우리처럼 처음엔 무시하는 태도였죠. 첫 번째 미션은 48시간 전술잠입이었습니다. 영하 10도의 산악지대에서 적진 후방 20km를 침투해 목표물을 저격하는 과제였죠. 각자 25kg의 장비를 메고 출발했습니다. 24시간이 지났을 때 먼저 2명이 탈락했습니다. 추위와 피로를 이기지 못한 거죠. 36시간째 네이비실 대원 1명이 발목을 다쳐 중도 포기했습니다. 맥도웰, 준호는 어떻습니까? 무전이 왔습니다. 아직 응답 없습니다. GPS 신호도 잡히지 않네요. 모두가 걱정하기 시작했습니다. 혹시 조난당한 건 아닐까 하고요. 그때 갑자기 목표 지점에서 신호가 왔습니다. 표적 제거 완료. 확인 부탁드립니다. 믿을 수 없었습니다. 준호는 우리 모두를 따돌리고 이미 미션을 완수한 것이었습니다. 더구나 48시간 제한 시간을 12시간이나 단축했죠. 도대체 어떻게 이동했습니까? 나중에 물었더니 그의 대답은 충격적이었습니다. 저는 정규 루트를 안 탔습니다. 위성 감시망 사각지대로만 이동했죠. 북한과의 대치 상황에서 이런 침투 기술은 기본입니다. 이어진 야간 사격 평가에서는 더 큰 충격이 있었습니다. 달빛만을 의지해 700M박 표적을 맞추는 미션이었는데 준호는 10발 중 9발을 명중시켰습니다. 나머지 참가자들의 최고 기록이 3발이었던 것을 생각하면 믿기 힘든 성과였죠. 이건 마법 같은데요. 네이비실 저격수가 감탄했습니다. 야간 조준경도 없이 어떻게? 달빛의 각도와 구름의 움직임을 읽으면 됩니다. 마지막 평가는 도심지 전투였습니다. 건물 사이를 이동하며 다수의 표적을 제거하는 미션이었는데 준호는 이전에 없던 새로운 전술을 선보였습니다. 한국의 도심지는 세계에서 가장 복잡합니다. 그만큼 다양한 전술도 개발해야 했죠. 그는 건물 벽면을 타고 이동하며 정확한 사격을 이어갔고 최종적으로 평가 신기록을 세웠습니다. 훈련이 끝난 후 특수부 대원들은 준호에게 하나둘 다가와 악수를 청했습니다. 더 이상 그들의 눈에서 무시하는 기색은 찾아볼 수 없었죠. 이제 알겠습니다. 존슨이 말했습니다. 왜 당신이 우리의 교관이 되었는지. 그날 저녁 우리는 조용히 술잔을 기울였습니다. 누구도 많은 말을 하지 않았지만 모두가 같은 생각을 하고 있었습니다. 우리가 알던 세계 최고의 기준이 바뀌어야 할 때가 온 것이라고요. 6개월이 지난 오늘 포트 베닝 스나이퍼 스쿨은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한국식 훈련체계 도입 이후 우리 교육생들의 성적은 놀라울 정도로 향상되었죠. 특히 극한 환경에서의 사격 성공률이 이전보다 85% 상승했습니다. 이번 분기 졸업생들의 평균 명중률이 역대 최고를 기록했습니다. 지휘관이 회의실에서 발표했습니다. 특히 600m 이상 장거리 사격에서 놀라운 성과를 보여줬죠. 우리 학교의 변화는 국방부의 주목을 받았고 마침내 큰 결정이 내려졌습니다. 한국군과의 정기적인 교류 프로그램 수립, 그리고
우리 스나이퍼 과정의 전면 개편이었죠. 처음엔 반신반의했습니다. 마이크가 회의에서 발언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자신있게 말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한국군에게 배울 게 정말 많았다고요. 가장 큰 변화는 교관들의 마인드였습니다. 불가능이라는 단어를 쓰지 않게 된 거죠. 준호가 보여준 그 놀라운 기록들이 결국 인간의 한계는 우리가 정하는 것이라는 걸 가르쳐줬으니까요. 다음 달부터 한국 특등사수 3명이 추가로 파견됩니다. 지휘관이 새로운 소식을 전했습니다. 이들과 함께 새로운 훈련 프로그램을 만들어갈 예정입니다. 우리 스나이퍼 스쿨의 변화는 다른 나토 회원국들의 관심도 끌었습니다. 영국, 독일, 이스라엘에서도 한국식 훈련 방식 도입을 검토하고 있다고 하더군요. 맥도웰 상사, 솔직히 말해보세요. 어느 날 스티브가 물었습니다. 6개월 전으로 돌아간다면 준호의 부임 소식을 어떻게 받아들이겠습니까? 저는 잠시 생각에 잠겼습니다. 그리고 대답했죠. 아마도 더 일찍 그를 환영했을 겁니다. 우리가 얼마나 많은 시간을 낭비했는지 모르니까요. 지난주 준호는 한국으로 돌아갔습니다. 그를 배웅하는 자리에서 우리 모두는 진심 어린 감사를 표했습니다. 그는 우리에게 단순한 사격술만 가르친 게 아니었으니까요. 한계를 뛰어넘는 용기, 끝없는 도전 정신, 그리고 겸손한 자세로 배우는 법을 알려줬습니다. 이제 우리도 준비가 됐습니다. 지휘관이 마지막 회의를 마무리했습니다. 세계 최고의 스나이퍼를 양성하는 것, 그게 우리의 새로운 목표입니다. 25년 교관 생활 동안 저는 많은 변화를 목격했습니다. 하지만 이번만큼 혁명적인 변화는 없었죠. 한국군이 보여준 놀라운 기량은 우리의 오만함을 깨뜨렸고 더 높은 목표를 향해 나아가게 만들었습니다. 이제 포트 베닝 스나이퍼 스쿨에는 새로운 전설이 하나 더해졌습니다. 한국인 교관의 시대를 시작해 한 준호의 이야기는 앞으로도 오랫동안 이곳의 교훈으로 남을 것입니다. 준비, 조준, 유령처럼 숨쉬기. 이제 이 말은 우리의 새로운 구호가 되었습니다. 구독자님들, 오늘 사연 중 가장 인상 깊은 부분을 댓글로 공유해 다른 분들과 함께 의견 나눠보세요. 저도 읽어보며 소통하겠습니다.